저는 그날 밤을 평생 잊을 수 없을 겁니다. 평택, 장모님 집 침실. 그녀와 함께 있을 때였습니다. 철컥,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복도를 지나 다가오는 발소리. 그리고 침실 문이 열렸습니다. 여보, 이게 뭐예요? 안에 지연이 서 있었습니다. 나신으로 엉켜있는 남편과 엄마. 흐트러진 침대. 바닥에 널린 옷가지들. 모든 것이 끝나는 순간이었습니다. 대체 어쩌다 이런 일이 벌어진 걸까요? 이 이야기는 1년 전 추석부터 시작됩니다. 하늘은 초가을빛으로 물들어 있었습니다. 아파트 주차장에서 저는 묵묵히 짐을 트렁크에 실었습니다. 추석 연휴 동안 먹을 과일 상자, 장모님께 드릴 선물 보따리, 그리고 아내가 챙긴 옷가지들이었습니다. 무게감이 제법 있었지만 몸보다 마음이 더 무거웠습니다. 조수석에 아내 지연이 올라탔습니다. 그녀는 창밖만 바라보며 안전벨트를 맸습니다. 제가 시동을 걸어도 차가 주차장을 빠져나가도 그녀의 시선은 여전히 밖을 향했습니다. 말을 걸까 하다가 관뒀습니다. 어차피 대답은 짧게 끊길 테니까요. 결혼한 지 3년이 되었습니다. 처음 그녀를 만났을 때 저는 설렜습니다. 깔끔한 인상에 차분한 말투, 지적인 분위기가 좋았습니다. 그녀도 저를 싫어하진 않는 것 같았습니다. 부모님 없이 혼자 살아온 제게 따뜻한 가정을 만들고 싶다는 소박한 꿈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결혼 후 우리 사이엔 보이지 않는 벽이 생겼습니다. 아니, 벽은 원래부터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첫날 밤부터 느꼈으니까요. 그녀는 제 손길을 피했습니다. 조심스럽게 다가가도 몸이 굳어버렸습니다. 입술을 맞추려 하면 고개를 돌렸습니다. 미안해요. 아직 준비가 안 됐어요. 그녀의 떨리는 목소리에 저는 더 이상 다가갈 수 없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나아질 거라 믿었습니다. 그래서 기다렸습니다. 한 달, 석 달, 반년. 하지만 상황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침대에 함께 누워도 우리 사이엔 보이지 않는 선이 그어져 있었습니다. 가끔 그녀가 의무감으로 허락할 때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그녀의 표정은 고통스러웠고 저는 죄를 짓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점점 저도 다가가지 않게 되었습니다. 거절당하는 게 두려웠고 그녀를 힘들게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결국 우리는 부부라는 이름만 남은 채 각자의 공간에서 살기 시작했습니다. 대화는 최소한으로 줄었고 침실은 냉기로 가득했습니다. 고속도로에 진입하자 차는 속도를 냈습니다. 창밖으로 코스모스 밭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가을이었습니다. 결혼 3년 차 가을. 저는 핸들을 잡은 채 생각했습니다. 이게 정상인 걸까? 아내와 눈빛도 제대로 나누지 못하는 이 관계가 과연 부부라고 할 수 있을까? 주변 친구들은 결혼 얘기만 나오면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몰래 나누는 농담 속엔 부부만이 아는 은밀한 이야기가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그럴 때마다 어색하게 웃으며 화제를 돌렸습니다. 고백하자면 외로웠습니다. 옆에 사람이 있는데도 혼자인 것 같았습니다. 밤마다 천장을 보며 잠들 때면 가슴 한쪽이 텅 비어 있는 기분이었습니다. 이런 결혼 생활이 앞으로 몇십 년 더 이어진다고 생각하니 숨이 막혔습니다. 평택 톨게이트를 빠져나왔습니다. 장모님 댁까지는 이제 20분 남짓이었습니다. 지연이 핸드백에서 립스틱을 꺼내 입술에 발랐습니다. 그녀는 장모님 앞에서만큼은 밝은 표정을 지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는 명절마다 행복한 부부 연기를 했습니다. 다 왔어요. 제가 조심스럽게 말을 걸자 지연이 짧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그게 전부였습니다. 더 이상의 대화는 없었습니다. 차 안은 다시 침묵으로 가득 찼습니다.
라디오 음악 소리만이 정막을 메웠습니다. 빌라 주차장에 차를 세웠습니다. 장모님 댁은 3층이었습니다. 짐을 들고 계단을 올라가는데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어머 왔니? 어서 들어와. 장모 김순자 여사가 환한 미소로 우리를 맞이했습니다. 58세라고 믿기지 않을 만큼 젊어 보였습니다. 깔끔하게 빗어넘긴 머리, 은은한 화장, 단정한 옷차림. 그녀는 혼자 살지만 자신을 가꾸는데 소홀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사위 왔어? 고생 많았지. 어서 들어와. 그녀의 손이 제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따뜻한 온기가 느껴졌습니다. 순간 가슴 한쪽이 간질거렸습니다. 아내에게서 느끼지 못한 포근함이었습니다. 이상했다. 왜 장모님의 손길이 낯설지 않을까? 왜 이렇게 편안할까? 거실로 들어서자 명절 음식 냄새가 코끝을 자극했습니다. 전이 부쳐지고 있었고 식탁 위엔 나물과 과일이 정갈하게 놓여 있었습니다. 지연은 자연스럽게 부엌으로 가서 장모를 도왔습니다. 모녀의 대화 소리가 경쾌했습니다. 저는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켰습니다. 명절 특집 드라마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화면 속 부부는 다정하게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저는 눈을 돌렸습니다. 저녁 준비가 끝나고 우리는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장모님이 정성껏 차린 음식이 푸짐했습니다. 막걸리 병도 테이블 위에 놓였습니다. 자, 건배하자. 이렇게 모처럼 모였는데 장모님이 잔을 들었습니다. 우리는 잔을 부딪혔습니다. 달콤하고 시큼한 막걸리 맛이 입안에 퍼졌습니다. 식사 내내 장모님은 이런저런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동네 소식, 친척들 안부, TV 프로그램 이야기. 분위기는 화기애애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엔 설명하기 힘든 감정이 스멀스멀 피어올랐습니다. 장모님의 웃음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음식을 권할 때마다 보이는 섬세한 배려, 가끔 제 쪽을 바라보는 따스한 눈빛. 그 모든 것이 낯설게 다가왔습니다. 옆에 앉은 아내는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그녀는 음식을 먹으면서도 표정 변화가 거의 없었습니다. 예의 바르게 대답하고 미소 짓지만 그 미소엔 온기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건너편에 앉은 장모님은 따뜻했습니다. 그녀의 미소는 진짜였고 눈빛엔 외로움과 다정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순간 제 안에 금기의 싹이 움텄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설거지를 마쳤습니다. 지연이 핸드폰을 보더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엄마, 저 잠깐 나갔다 올게요. 대학 동창이 근처에 산다고 만나자는데. 그래, 좋지. 오래간만에 친구도 만나고. 천천히 다녀와. 민호 씨도 괜찮죠? 지연이 제게 물었습니다. 눈빛엔 허락을 구하는 게 아니라 통보하는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응, 다녀와. 그녀는 가방을 들고 현관을 나섰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거실엔 장모님과 저 단둘만 남았습니다. 민호 씨, 막걸리 한 잔 더 할래? 장모님이 부엌에서 새 막걸리 병을 꺼내왔습니다. 은은한 향이 퍼졌습니다. 거절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아니, 거절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네, 좋습니다. 우리는 거실 소파에 마주 앉았습니다. 텔레비전은 꺼져 있었고 은은한 조명만이 공간을 밝혔습니다. 막걸리 잔이 오갔습니다. 한 잔, 두 잔, 세 잔. 취기가 올라오면서 분위기는 점점 부드러워졌습니다. 민호 씨는 회사 일이 많이 힘들지? 요즘은 괜찮습니다. 바쁘긴 한데 할만해요. 지연이도 일 때문에 스트레스 많이 받는 것 같더라. 요즘 애들은 다들 바쁘게 사니까. 장모님의 목소리엔 걱정이 묻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막걸리를 한 모금 마시고 잠시 망설이더니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민호 씨, 너희 괜찮은 거지? 심장이 철렁했습니다. 무슨 의미인지 알 것 같았습니다. 그녀의 눈빛이 제 안을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네, 뭐가요? 저는 어색하게 웃으며 시선을 피했습니다. 하지만 장모님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부부 사이 말이야. 지연이가 요즘 표정이 예전 같지 않아서 엄마가 봐도 뭔가 서먹한 것 같더라고. 침묵이 흘렀습니다. 막걸리 잔을 쥔 제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말해야 할까? 아니면 덮어야 할까? 하지만 술 기운 때문이었을까요? 아니면 너무 오래 혼자 삼켜온 말이었을까요? 제 입에서 고백이 흘러나왔습니다. 사실은 잘 안 됩니다. 장모님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뭐가? 저희 부부로서 잘 안 돼요. 제가 문제인 것 같습니다. 더 이상 말을 이을 수 없었습니다. 부끄러움과 자괴감이 목을 조였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장모님은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녀의 손이 천천히 제 손등 위에 얹어졌습니다. 따뜻했습니다. 너무나 따뜻했습니다. 민호 씨 잘못이 아니야. 지연이도 그 애가 원래 그런 면이 있어. 엄마도 알아. 아빠 일 때문에 상처가 많거든. 그래도 제가 더 노력했어야 했는데. 아니야. 관계는 혼자 만드는 게 아니잖아. 그녀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습니다. 손은 여전히 제 손 위에 있었습니다. 이상했습니다.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이해받는 기분이었습니다. 3년 만에 처음 느끼는 위로였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외로운 거야, 민호 씨. 장모님이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그녀의 눈빛엔 공감이 담겨 있었습니다. 아니, 공감 이상의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어머님도 외로우세요? 제가 묻자 그녀는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당연하지. 혼자 산 지가 벌써 10년이야. 지연이 키우느라 재혼도 포기했고 그냥 여자로 사는 걸 관뒀어. 그녀의 고백이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58세 여자. 아직 충분히 젊고 아름다운 나이. 하지만 홀로 살며 외로움을 삼켜온 세월. 그 무게가 느껴졌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거실 시계 초침 소리만이 들렸습니다. 장모님의 손이 제 손을 가만히 쥐었습니다. 저도 모르게 그녀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민호 씨,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혹시 나도 못 견디는 걸까? 그 질문이 모든 걸 바꿔버렸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이성은 멈추라고 외쳤지만 몸은 이미 반응하고 있었습니다. 장모님의 얼굴이 가까워졌습니다. 그녀의 숨결이 느껴졌습니다. 달콤한 막걸리 향과 은은한 향수 냄새가 뒤섞였습니다. 안 돼. 머릿속에서 경고음이 울렸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제 입술이 그녀의 입술에 닿았습니다. 부드러웠습니다. 따뜻했습니다. 3년간 느끼지 못했던 온기였습니다. 장모님은 저를 밀어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제 목을 감싸 안았습니다. 키스는 깊어졌고 숨소리는 거칠어졌습니다. 정신이 아득해졌습니다. 옳고 그름은 사라졌습니다. 죄책감도 두려움도 잠시 뒤로 물러났습니다. 지금 이 순간만이 존재했습니다. 그녀의 손이 제 셔츠 단추를 풀었습니다. 제 손은 그녀의 허리를 감쌌습니다. 소파에서 침실로 이동하는 동안 옷가지들이 하나둘 벗겨졌습니다. 침대 위에 쓰러졌을 때 우리는 이미 이성을 잃은 상태였습니다. 장모님의 피부는 매끄러웠습니다. 58년을 살아온 세월이 느껴지지 않을 만큼 탄력 있었습니다. 그녀가 제 등을 할퀴었습니다. 목덜미에 입을 맞췄습니다. 귓가에 뜨거운 숨을 내쉬었습니다. 민호 씨,
신음에 가까운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그녀의 목선을 따라 입술을 옮겼습니다. 쇄골, 가슴 위쪽, 배꼽 아래까지 그녀의 몸이 떨렸습니다. 10년간 억눌러온 욕망이 터져 나오는 것 같았습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3년간 메말랐던 갈증이 채워졌습니다. 아내에게서 거절당했던 모든 순간들이 지금 이 시간으로 보상받는 기분이었습니다. 금기를 넘은 쾌락은 더 강렬했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요? 숨을 고를 때쯤 우리는 나란히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땀으로 젖은 이불, 흐트러진 베개, 바닥에 널린 옷가지들, 현실이 서서히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죄책감이 밀려왔습니다. 나는 뭘 한 거지? 장모님과 아내의 엄마와 이 집 침실에서 손이 떨렸습니다. 옆을 보니 장모님도 눈을 감은 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눈가에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어머님, 제가 조심스럽게 불렀습니다. 그녀는 눈을 뜨지 않았습니다. 다만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미안해, 내가 미쳤나 봐. 아닙니다. 제가 지연이한테 어떻게 얼굴을 보지? 그녀의 목소리가 잦아들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변명도 위로도 무의미했습니다. 우리는 넘어서는 안 될 선을 넘었습니다. 창밖엔 달이 떠 있었습니다. 고요한 밤이었습니다. 하지만 제 안은 폭풍우가 몰아쳤습니다. 이제 어떻게 되는 거지? 날 이후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서울로 돌아온 우리는 다시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아니, 돌아간 척 했습니다. 겉으로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출근하고 퇴근하고 각자의 방에서 잠들었습니다. 하지만 제 안은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밤마다 그날의 기억이 되살아났습니다. 장모님의 뜨거운 숨결, 그녀의 부드러운 피부, 귓가에 맴도는 신음소리, 눈을 감으면 모든 게 생생했습니다. 죄책감과 동시에 갈망이 피어올랐습니다. 안 돼. 다시는 안 돼. 스스로에게 수없이 다짐했습니다. 하지만 핸드폰을 켤 때마다 장모님의 번호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손가락이 화면 위를 맴돌았습니다. 메시지를 보낼까? 전화를 걸까? 그런데 먼저 연락이 온 건 장모님이었습니다. 민호 씨, 우리 얘기 좀 해야 할 것 같아요. 문자 알림이 울렸을 때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회의 중이었는데 집중이 안 됐습니다. 한참을 고민하다가 답장을 보냈습니다. 네. 언제가 좋으세요? 이번 주 금요일 어때요? 지연이는 야근한대요. 금요일. 이틀 후였습니다. 거절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제 손은 이미 답장을 쓰고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전송 버튼을 누르는 순간 돌이킬 수 없는 선을 다시 넘는다는 걸 알았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금요일 저녁 저는 지연에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여보, 오늘 거래처 미팅 있어서 늦을 것 같아. 저녁 먹고 와. 그래요. 저도 야근이에요. 그녀는 별 관심 없다는 듯 대답했습니다. 눈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관심 없음이 이 모든 일의 시작이었는지도 몰랐습니다. 차를 몰고 평택으로 향했습니다. 고속도로를 달리는 내내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기대감이었을까요? 아니면 죄책감이었을까요? 둘 다였습니다. 장모님 집 앞에 도착했을 때 그녀는 현관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평소보다 화장이 진했습니다. 머리도 새로 손질한 것 같았습니다. 검은색 원피스가 몸의 선을 은은하게 드러냈습니다. 어서 와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현관문을 닫는 순간 우리는 서로를 끌어안았습니다. 말은 필요 없었습니다. 입술이 먼저 맞닿았습니다. 이번엔 거침이 없었습니다.
첫날 밤의 망설임은 사라졌습니다. 서로의 옷을 벗기며 침실로 향했습니다. 침대에 쓰러지자마자 우리는 하나가 되었습니다. 장모님의 몸이 제 위에서 흔들렸습니다. 그녀의 손이 제 가슴을 짚었고 머리카락이 흩날렸습니다. 창밖으론 석양빛이 스며들었습니다. 붉은 빛이 그녀의 나신을 물들였습니다. 민호 씨, 민호 씨. 그녀가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간절한 목소리였습니다. 10년간의 외로움이 녹아내리는 소리 같았습니다. 저는 그녀의 허리를 움켜쥐었습니다. 더 깊이, 더 강하게. 절정이 지나고 우리는 나란히 누웠습니다. 거친 숨소리만이 방 안을 채웠습니다. 땀으로 범벅이 된 몸, 흐트러진 침대 시트, 죄의 흔적들이었습니다. 우리 이러면 안 되는데. 장모님이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손은 제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네, 안 되는 건데. 저도 같은 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다음 주에도 그 다음 주에도 저는 평택으로 향했습니다. 출장이라는 거짓말은 일상이 되었습니다. 지연은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의심할 만큼 관심이 없었습니다. 부부 사이의 무관심이 제게 자유를 주었고 그 자유는 더 깊은 죄를 낳았습니다. 장모님과의 만남은 반복되었습니다. 때로는 그녀의 집에서, 때로는 근처 모텔에서 우리는 만날 때마다 서로를 탐했습니다. 욕망은 점점 노골적이 되었고 죄책감은 무뎌졌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사라지진 않았습니다. 어느 날 밤 관계를 끝내고 옷을 입는데 장모님이 울고 있었습니다. 왜 그러세요? 제가 묻자 그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오늘 지연이가 전화했어. 엄마, 요즘 왜 이렇게 밝아졌냐고. 좋은 일 있냐고.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내가 뭐라고 대답했는지 알아? 그냥 날씨가 좋아서 그런가 보다고 했어. 딸한테 거짓말을 했어. 내 딸한테. 눈물이 그녀의 뺨을 타고 흘렀습니다. 저는 그녀를 안아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위로의 말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저 역시 같은 죄를 짓고 있었으니까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은 언제나 고통스러웠습니다. 고속도로를 달리며 백미러를 보면 죄인의 얼굴이 비쳤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면 아내가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다녀왔어요. 응. 짧은 대답. 그리고 다시 침묵. 그녀는 제 얼굴을 보지 않았습니다. 혹시 알까? 혹시 냄새라도 맡을까? 긴장했지만 그녀는 아무것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샤워를 하면서 몸을 씻었습니다. 장모님의 향수 냄새를 지우고 입맞춤 자국을 확인하고 등에 난 할퀴 자국을 감췄습니다. 거울 속 제 모습은 낯설었습니다. 이게 나야? 아내를 배신하고 장모와 불륜을 저지르는 이 인간이 나야? 역겨웠습니다. 하지만 다음 주가 되면 또 핸드폰을 들었습니다. 또 거짓말을 했습니다. 또 평택으로 향했습니다. 늪이었습니다. 빠져나올 수 없는 깊은 늪. 발버둥 칠수록 더 깊이 가라앉았습니다. 장모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만날 때마다 그녀는 이번이 마지막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다음 주에도 문은 열렸고 우리는 다시 서로를 안았습니다. 2달이 지났습니다. 그 사이 제 얼굴엔 생기가 돌았습니다. 회사 동료들이 물었습니다. 요즘 좋은 일 있어? 저는 어색하게 웃으며 얼버무렸습니다. 좋은 일? 맞습니다. 육체적으로는 충족되었으니까요. 하지만 마음은 썩어가고 있었습니다. 어느 금요일 저녁 저는 또 평택으로 향했습니다. 이번엔 좀 늦었습니다. 회의가 길어져서 밤 9시가 넘어서 도착했습니다. 장모님은 술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테이블 위엔 소주병이 놓여 있었습니다. 어머님, 미안해.
기다리다가 불안해서 한잔했어. 그녀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뭔가 이상했습니다. 평소와 달리 조급해 보였습니다. 민호 씨, 우리 이제 그만해야 하지 않을까? 갑작스러운 말이었습니다. 심장이 철렁했습니다. 왜요? 이러다 들키면 모든 게 끝나. 지연이는 나를 용서 못할 거야. 당신도 끝장나고. 그녀의 말은 맞았습니다. 하지만 제 입에선 다른 말이 나왔습니다. 조금만 더요. 조금만. 비겁했습니다. 멈춰야 한다는 걸 알면서도 놓을 수 없었습니다. 장모님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결국 우리는 또다시 서로를 껴안았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뭔가 달랐습니다. 관계 후에도 불안감이 가시지 않았습니다. 장모님은 계속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무슨 일 있어요? 아니야, 그냥 이상한 예감이 들어서. 예감. 그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저도 느끼고 있었습니다. 뭔가 곧 무너질 것 같은 불길한 기운을. 위험한 균형은 언제까지 유지될 수 있을까요? 그날은 금요일이었습니다. 11월 첫째 주 날씨가 제법 쌀쌀해진 저녁이었습니다. 저는 퇴근 후 곧장 평택으로 향했습니다. 지연에게는 거래처 회식이라고 둘러댔습니다. 늦을 거야. 먼저 자. 네. 조심히 다녀와요. 그녀의 대답은 언제나처럼 무덤덤했습니다. 의심의 기미는 전혀 없었습니다. 저는 안도하면서도 한편으론 서글펐습니다. 남편이 어디 가는지조차 관심 없는 아내. 고속도로는 한산했습니다. 평일 저녁이라 차가 많지 않았습니다. 라디오에선 발라드가 흘러나왔습니다. 창밖으로 가로등 불빛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장모님 집에 도착한 건 밤 8시쯤이었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그녀가 앞치마를 두른 채 반겼습니다. 저녁 준비를 하고 있었던 모양입니다. 김치찌개 냄새가 코끝을 자극했습니다. 어서 와요. 배고프죠? 금방 차려줄게요. 감사합니다. 우리는 자연스럽게 포옹했습니다. 그녀의 몸에선 은은한 비누 향이 났습니다. 방금 샤워를 한 것 같았습니다. 촉촉한 머리카락이 제 볼에 닿았습니다. 식사는 평온했습니다. 마주 앉아 찌개를 떠먹으며 일상적인 대화를 나눴습니다. 회사 이야기, 날씨 이야기, 동네 소식. 겉으론 평범한 장모와 사위의 저녁 식사였습니다. 하지만 식탁 밑에선 그녀의 발이 제 종아리를 스쳤습니다. 은밀한 신호였습니다. 저는 그녀의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욕망이 번졌습니다. 설거지를 마치고 우리는 거실 소파에 앉았습니다. 텔레비전은 켜놓았지만 보지 않았습니다. 장모님이 제 무릎에 기대었습니다. 제 손이 그녀의 머리카락을 쓰다듬었습니다. 민호 씨. 네. 오늘은 오래 있어도 돼요? 지연이 먼저 잘 거라고 했어요. 그 말이 허락의 신호였습니다. 우리는 일어서서 침실로 향했습니다. 익숙한 길이었습니다. 몇 번째인지 세기도 힘들 정도로 반복된 동선이었습니다. 침실 문을 닫았습니다. 불을 켰습니다. 은은한 조명이 방을 밝혔습니다. 장모님이 제 넥타이를 풀었습니다. 저는 그녀의 블라우스 단추를 하나씩 풀었습니다. 옷가지들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우리는 침대 위로 쓰러졌습니다. 그녀의 숨소리가 거칠어졌습니다. 제 손이 그녀의 등을 따라 내려갔습니다. 매끄러운 곡선이 손끝에 느껴졌습니다. 민호 씨 좋아요. 그녀가 신음했습니다. 저는 그녀의 목덜미에 입을 맞췄습니다. 쇄골, 가슴 골짜기, 배꼽 아래까지. 그녀의 몸이 활처럼 휘었습니다. 손톱이 제 등을 파고들었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탐했습니다. 시간 가는 줄 몰랐습니다. 땀으로 얼룩진 시트, 흐트러진 베개, 거친 숨소리.
금기의 쾌락은 여전히 강렬했습니다. 절정이 지나갈 무렵이었습니다. 우리는 엉켜있는 채로 숨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철컥.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심장이 멈췄습니다. 장모님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누구지? 설마. 엄마, 집에 계세요? 지연의 목소리였습니다. 세상이 무너졌습니다. 장모님이 제 입을 막았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복도를 지나 침실 쪽으로 발소리가 다가왔습니다. 엄마, 불 켜져 있네? 주무세요? 노크 소리. 그리고 손잡이가 돌아갔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지연이 서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이 침대를 향했습니다. 나신으로 엉켜있는 남편과 엄마. 흐트러진 침대. 바닥에 널린 옷가지들. 모든 것이 적나라했습니다. 시간이 멈췄습니다. 지연의 얼굴에선 표정이 사라졌습니다. 충격, 분노, 슬픔, 혐오. 모든 감정이 스쳐 지나가더니 결국 공허함만 남았습니다. 텅 빈 눈동자가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여보. 제 입에서 떨리는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 말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무슨 말을 할 수 있을까요? 변명? 사과? 모든 게 무의미했습니다. 장모님이 이불을 끌어올려 몸을 가렸습니다. 그녀도 말을 잃었습니다. 입술만 파르르 떨릴 뿐이었습니다. 지연아. 장모님이 간신히 목소리를 냈습니다. 하지만 지연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우리를 번갈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1분? 아니면 10초? 영원처럼 느껴졌습니다. 지연은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리고 한마디 했습니다. 이게 뭐예요?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너무 차분했습니다. 그게 더 무서웠습니다. 지연아, 이게 뭐냐고요? 그녀가 다시 물었습니다. 이번엔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여보, 미안해. 정말 미안해. 저는 황급히 옷을 집어 입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손이 떨려 단추를 채울 수 없었습니다. 지연은 그런 저를 지켜보았습니다. 표정 없는 얼굴로. 엄마도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지연의 시선이 장모에게 향했습니다. 장모님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미안해, 지연아. 엄마가 정말 미안해. 미안하다고요? 지연이 비웃었습니다. 처음 보는 표정이었습니다. 분노도 슬픔도 아닌 깊은 실망이었습니다. 제 남편이랑 제 엄마가 제 엄마 집 침대에서. 그녀의 목소리가 잦아들었습니다. 눈에선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소리내어 울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눈물만 흘렀습니다. 저는 침대에서 일어나 그녀에게 다가가려 했습니다. 지연아, 내 얘기 좀. 손대지 마세요. 차가운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멈췄습니다. 언제부터예요? 뭐가? 언제부터 이랬냐고요? 그녀가 소리쳤습니다. 처음 듣는 고함이었습니다. 침실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추석 때부터. 제 입에서 고백이 흘러나왔습니다. 지연의 얼굴이 더욱 굳어졌습니다. 추석? 그때부터? 그녀가 비틀거렸습니다. 벽에 손을 짚었습니다. 숨을 헐떡였습니다. 그럼 그동안 출장이라고 한 것도.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미안하다고요? 지연이 웃었습니다. 처절한 웃음이었습니다. 좋네요. 정말 좋아요. 남편은 장모랑 바람 피우고 엄마는 사위랑 자고 완벽한 가족이네요. 그녀가 돌아섰습니다. 침실을 나갔습니다. 복도를 지나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저는 황급히 뒤따라갔습니다. 지연아.
하지만 그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신발도 제대로 신지 않은 채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밖은 어둡고 추웠습니다. 지연아, 제발. 문이 닫혔습니다. 쾅 하는 소리가 울렸습니다. 저는 문 앞에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뒤에서 장모님의 흐느낌이 들렸습니다. 저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녀는 복도에 주저앉아 울고 있었습니다. 옷도 제대로 입지 못한 채 저도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모든 것이 무너졌습니다. 세상이 끝났습니다. 1년이 흘렀습니다. 서울 외곽의 작은 오피스텔 15평 남짓한 공간이 제 전부가 되었습니다. 이혼 후 이곳으로 이사 왔습니다. 가구도 최소한만 들였습니다. 침대 하나, 책상 하나, 작은 식탁. 그게 전부였습니다. 지연은 이혼 서류에 서명하고 한 달 뒤 해외로 떠났습니다. 어디로 갔는지 정확히 모릅니다. 들리는 소문으론 미국 서부 어딘가라고 했습니다. 그녀는 떠나기 전 단 한 번도 저를 보지 않았습니다. 변호사를 통해 모든 걸 처리했습니다. 장모님과도 연락이 끊겼습니다. 그날 이후 한 번도 통화하지 못했습니다. 몇 번 전화를 걸어봤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도 읽지 않았습니다. 아마 평택집에 혼자 계실 겁니다. 딸도 사위도 잃은 채로 회사는 계속 다녔습니다. 출근하고 일하고 퇴근했습니다. 동료들은 제 상황을 몰랐습니다. 이혼했다는 사실만 알 뿐 이유는 몰랐습니다. 누가 물어보면 성격 차이라고 얼버무렸습니다. 성격 차이? 얼마나 비겁한 거짓말입니까? 진실은 훨씬 추악했습니다. 주말이 되면 집에 틀어박혔습니다. 나갈 곳도 만날 사람도 없었습니다. 텔레비전을 켜놓고 멍하니 천장을 보았습니다. 배달 음식으로 끼니를 때웠습니다. 술은 마시지 않았습니다. 취하면 그날의 기억이 더 선명해질까봐 두려웠습니다. 가끔 꿈에서 지연을 봤습니다. 그녀는 꿈속에서도 저를 보지 않았습니다. 등을 돌린 채 멀어졌습니다. 손을 뻗어도 닿지 않았습니다. 깨어나면 베개가 눈물로 젖어 있었습니다. 후회했습니다. 매일 매순간 후회했습니다. 그때로 돌아갈 수 있다면 추석 저녁 지연이 친구를 만나러 나갔을 때 저도 함께 나갔어야 했습니다. 아니, 애초에 장모님 집에 가지 말았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저지른 죄는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11월이 왔습니다. 정확히 1년 전 모든 것이 무너진 그 계절이었습니다. 창밖으로 가을비가 내렸습니다. 보슬보슬 차갑게 하늘은 잿빛이었고 거리는 축축했습니다. 저는 창가에 서서 빗소리를 들었습니다. 커피를 마시려다 식혀버렸습니다. 손에 든 잔이 차가워졌습니다. 그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에 뜬 이름을 보고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장모님이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잠시 망설이다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여보세요. 제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한참 침묵이 흐르고 나서야 그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민호 씨 저예요. 네, 오랜만입니다. 어색한 인사였습니다. 1년 만이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많이 늙어 있었습니다. 잘 지내요? 네, 그럭저럭요. 어머님은요? 저도 뭐. 대화가 끊겼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빗소리만이 창밖에서 들렸습니다. 민호 씨 한 가지 전해줄 말이 있어서 전화했어요. 네, 말씀하세요. 지연이가 결혼한대요.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결혼? 지연이? 미국에서요. 한국계 미국인이라고 하더라고요. 좋은 사람 만났나 봐요. 장모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울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렇군요. 제 입에서 나온 말은 그게 전부였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축하해야 할까요? 슬퍼해야 할까요? 감정이 뒤엉켰습니다. 지연이가 전화로 말해줬어요. 엄마한테만. 당신한테는 알리지 말라고 했는데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민호 씨, 네. 축하해야겠죠? 지연이가 행복해진 거니까. 장모님의 목소리에서 울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억눌렀던 1년간의 고통이 쏟아지는 소리였습니다. 네, 축하해야죠. 저도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소리내어 울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눈물만 흘렸습니다. 우리가 지연이를 너무 아프게 했어요. 네. 용서받을 수 없겠죠? 우리. 장모님이 물었습니다. 간절한 목소리였습니다. 용서라는 단어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제가 대답했습니다. 솔직한 대답이었습니다. 우리는 용서받을 수 없었습니다. 딸을, 아내를 배신한 우리는. 그렇겠죠. 그럴 자격도 없죠. 어머님, 이제 전화 끊을게요. 건강하세요, 민호 씨. 어머님도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뚜소리만 남았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천천히 내렸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창가에 기댔습니다. 빗물이 유리창을 타고 흘렀습니다. 흐릿하게 보이는 거리, 우산을 쓴 사람들, 지나가는 차들. 세상은 여전히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세상은 1년 전 그날 멈춰버렸습니다. 커피잔을 내려놓았습니다. 식어버린 커피는 쓴맛만 남았습니다. 소파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빗소리가 고요 속에 울렸습니다. 그건 사랑이었을까요? 아니면 외로움이었을까요? 아내에게 받지 못한 온기를 찾아 헤맨 끝에 저는 가장 소중한 것들을 모두 잃었습니다. 아내를, 가족을, 그리고 저 자신을 잃었습니다. 돌이킬 수 없습니다. 용서받을 수 없습니다. 남은 건 후회와 공허함 뿐입니다. 창밖에 가을비가 내렸습니다. 끝없이 차갑게.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빗소리와 함께 그날 밤 장모님의 떨리는 목소리가 귓가에 다시 맴돌았습니다. 혹시 나도 못 견디는 걸까?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이제야 알 것 같았습니다. 우리는 외로움을 견디지 못했습니다. 그 대가는 모든 것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민호는 용서받을 수 있을까요? 순자는요? 지연은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이 이야기에 공감하셨다면 좋아요. 더 많은 이야기가 듣고 싶으시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새로운 이야기를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